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2차 방정식 풀이 하나씩 단계별로 좀 나가는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중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는 원래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인수분해를 통하지 않을 때는 뭔가 제곱근을 이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걸 적용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근도 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니까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근의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선생님이랑 단계별로 개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만의 구조 딱 보시고요. 선생님 말로 벌써 풀었어. 그죠? 이 말을 선생님이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항상 강조했어요. 배우고 있는 게 뭔지 확인을 하자. 자, 2차 방정식 풀이 첫 번째 인수분해 한근이 주어진 경우 오늘은 중근, 그 다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보도록 하겠다. 다음 뭐랑 연결한다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랑 근해 공식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배우는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뭐가 있습니까? 중근이었죠. 자,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는 뜻을 좀 알아볼게요. 중근이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탄탄히 다짐이 등장했어요. 다짐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을 자, 해를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되잖아. 안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쉽게 돼.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해. 얘를 봤더니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네. 자,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해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 그러네. 1차식 곱하기 2차식은 0. 꼴과는 좀 다른 모양이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1차식의 제곱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꼴이 되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원래 a 곱하기 b는 0이다라고 했지만 얘는 a 곱하기 a는 0이 되잖아요. 한 번에 쓰면 a의 제곱이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얘가 0이 된다. 즉 중복되게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적용 해결 단계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같은 식들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똑같은 식 두 개가 곱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우리가 했었잖아. 그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그대로 쓴다면 얘 지금 x 플러스 2는 0 또는 똑같이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개가 똑같아져요. 자, 그러니까 구하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가 0이 되는 식은 얘가 마이너스 2. 얘도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것조차 당연히 용납 안 하겠지. 뭐 탈로 똑같이 두 번 쓰니까 우리 좀 표시를 하자. x의 값이 중복돼서 같아지므로 다음과 같은 애는 그냥 x는 마이너스 2다 하나다 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 보통 이제 중근이다 라는 것을 표시한다면 괄호를 치시고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해에서 중복된 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자가 중복된 이라고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돼요. 중복된 근이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x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옆에다 괄호 쓰시고 중복된 근입니다. 중근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표현 방법들을 익힌 것이다. 자, 중근 뭐 어려워요? 지금 별거 아니었죠. 식을 정리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식 두 개가 제곱이 즉 곱해졌어요. 그죠? 이럴 때는 중근을 갖겠다라는 당연한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이제 어떨 때 우리가 중근을 갖겠습니까? 먼저
A의 제곱은 0이 되었어. 그럼 당연히 A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원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는 것의 뜻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서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 근을 중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중복된 중근이 나왔으니까 그 중근이 나오게 될 조건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 조건은 다름 아닌 완전 제곱식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했을 때 똑같은 식 두 번이 곱해졌다, 즉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중근이 됩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고를 여러분들이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요. 완전 제곱식 우리가 사실 2학년 때 곱셈 공식에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인수분해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되었을 때 인수분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주셔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의 2분의 1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진다라는 것, 이거 했었어요. 인수분해 하실 때요.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이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얘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조건, 이 b, 상수항은 어떤 수가 나와야 돼? 이거 절반의 제곱 선생님이랑 했었죠.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 A의 절반, 2를 나눈 수의 전체 이제 제곱이 되면 이 B에 들어갈 수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조건이 맞춰진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A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자, 정확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상수항 찾는 거야. 즉, 절반의 제곱 다시 한번 정확하게 떠올려 주시고 선생님이 말한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완전 제곱식꼴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케이?